예,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 저희가 미리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는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 2022년 1월 27일 이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시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부득이하게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흔히 간과하기 쉬운 주제, 중대재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에서는 각각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감독을 실시를 해서 산업안전보건 사업장이나 본사나 전 사업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지 별개의 특별감독 실시 후 과태료 사항이나 사법조치 사항을 적발을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해온 게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고가 난 장소나 이런 곳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개선 조치 후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진행되었던 흐름도입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체계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목차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주제가, 사건 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가 특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조사 대상, 이런 부분들에서 참고인 조사가 일단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를 누구로 특정할 건지 그런 이권 여부 같은 게 수사 초기에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소위 말해서 한 2, 3일 내에 대응을 즉각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속한 사고 경위를 파악을 해야 향후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족이나 피해 근로자, 외부 피해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회사로서는 이게 당연히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위로나 이런 걸 표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실무상 이분들에 대한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기부터 이런 사고 경위를 파악을 하고 유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계를 설정을 잘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은 초기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 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로서는 막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초기에 작업 중지 명령이 하루 이틀 내에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다투기가 힘들고 어떤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예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오는 범위부터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에 조사 대상, 피의자 특정, 이권 여부 등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해자 구호 구조 활동도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근로감독관 경찰이 동시에 그러면서 또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그 특징이 있고 수사의 혐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지금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을 할 때에는 그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초기에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느냐라는 게 순차적으로 다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 초기에 많은 그 방대한 자료와 집중적인 조사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전에 누가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경영 책임자 등이 누구라는 걸 전제로 그런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라는 사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재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어느 중대재해 발생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자료들을 챙겨놨다가 실제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신속하게 사고 경위를 파악을 하고 이런 사고와 저희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고 확보 의무화는 왜 이행을 다 했고 설령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그 회사로서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사고 경위 파악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 그 노동청과 그 경찰에서 현장 조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이렇게 그 회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적시에 제출해야 될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회사에서 그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신속한 사고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족 및 피해자 가족들과의 그 합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그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약간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속하게 사고 경위를 파악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면서 그런 분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지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작업 중지는 뭐 딱히 관련이 없지만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형사처벌은 그래도 수사나 이런 게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 중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언제라도 작업 중지를 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뭐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법인은 산업법이 개정돼서 많이 부분 작업 중지가 원칙이 되긴 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그리고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같이 그 범위가 다양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기본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업 중지가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작업 중지가 잘못됐다 줄여달라라고 해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작업 중지가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작업 중지의 기간 동안 이렇게 무분별하게 범위가 너무 넓거나 기간이 너무 길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회사로서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중지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로서는 이 작업 중지가 어떤 범위에서 내려올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합리적인 범위를 약간 작업 중지가 그 내려온 다음에 다툰다라고 보기보다는 작업 중지가 내려지기 전부터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서 일단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관련돼서 위험성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작업 중지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 개선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작업 중지가 곧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쉽게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 노동청 작업 중지의 해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작업 중지가 되게 되면 임의로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 신청서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 및 검토, 그다음에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해제서 작성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많은 절차가 개정 산업법 하에서 이렇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이 요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